안녕하세요. 그룹 사업의 이해에서 TNS 부분의 소개를 맡은 경영기팀 설한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교환은 이제 조금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사실과 조금 핀트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TNS 분도 계시고 사실 저보다 이런 거 더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순서는 저희 PU의 이제 개요, 그다음에 사업 현황, 비전 및 전략, 그다음에 이 부분까지 제가 이제 어느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사결정 프로세스 이 순서로 진행할 거고요. 아마 다른 PU들도 아마 비슷하게 됐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사업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 현황이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좀 시장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그 PU의 개요부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개요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나올 용어 같은 것들을 갖다 좀 이해를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갖다 간략하게 이제 먼저 듣고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일단은 저희가 어떤 제품군들이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ATM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큰 틀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6개의 어떻게 보면은 제품군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여기부터 이렇게 4가지에 해당하는 제품군은 이제 ATM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냥 여기 뒤에 있는 두 가지는 ATM 이외의 금융 자동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단 ATM에 대해서 4가지 그 분을 갖다 먼저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가장 간단한 기기로 리테일 ATM 군이 있습니다. 리테일 ATM 군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실 이제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볼 수 있는 ATM이 여기 리테일 AT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랑 환류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2가지를 갖다가 주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리테일 ATM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ATM 제품군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 있는, 보통 이제 그 은행에 들어가 있는 ATM 제품은 굉장히 좀 큰 제품이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장정맥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통장 같은 것도 들어가서 통장 프린터기도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쨌든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빼고 오로지 딱 ATM의 그 어떻게 보면 원래의 기능에만 딱 포커스를 해서 간단하게 그 기능만 들어가 있는 ATM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테일 ATM은 딱 출금 기능 한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금이라고 하면 돈을 찾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고나 이런 것도 가장 심플한 것이 들어가 있고 OS나 이런 것도 가장 간단한 그 OS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하는 그런 AT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은행권에서 그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 설치된 거는 보통 그래서 은행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편의점에 어쨌든 은행 외에 있는 어쨌든 다른 그 ATM 운영 사업자들이 이제 설치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ATM들이고요. 금융권에서는 그 출금기 같은 경우에도 출금만 되는 기본적인 기능만 갖춘 경우에도 출금 이외에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고 보안적으로도 좀 더 강화된 기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사용하게 되는 출금기가 그 리테일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금기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사실 여기서부터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은행권에서 사용되는 입출금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출금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이름에서도 이제 드러나지만 그 입금과 출금 기능 2가지를 다 동시에 한다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활력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아래에 있는 사진, 혹시 저희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을 보면서 여기에도 뭐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고 일단 입출금기라는 그 이름에만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면 입금도 받을 수 있고 출금도 할 수 있지만 그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그런 AT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받을 때는 입금 모듈에서 입금만 받고 출금할 때는 출금 부분에서 출금만 하는 그런 AT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진화된 게 환류식 입출금기가 있습니다. 환류식이라는 거는 그 환류라는 사실 말이 보통 이제 익숙하지 않은 용어기도 할 텐데요. 그 저희 쪽에서는 저희는 하도 그 환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익숙한 말이지만 여기서 환류라고 하는 거는 그 받은 돈을 다시 출금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돌린다는 리사이클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 단계로 말씀드렸던 입출금기라고 얘기했던 것보다는 은행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입출금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입금부가 꽉 차게 되면 그 고객들이 입금을 많이 해서 입금부가 꽉 차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돈을 갖다 꺼내러 가야 되고 출금부에서 돈이 다 소진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현금을 또 입금부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도 돈을 채워주러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환류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기기들은 입금 받았던 기기를 다시 다른 고객한테 내뱉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은행에서 그 받았던 어떤 특정 고객한테 받았던 돈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고객한테 또 내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은행 쪽에서 봤을 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쨌든 그 규제 기관에서 봤을 때는 한 고객이 받았던 돈을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다른 고객한테 내준다는 것을 뭐 규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봤었을 때는 그런 규제 때문에 그런 환류기 같은 것들이 좀 도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성향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은행에서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제 환류기가 도입이 됐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TM기라고 하면은 다 환류식 은행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다 환류식 기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고객이 넣었던 돈을 입금했던 돈을 이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입출금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설치됐던 적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은행권 출금기 예전에는 사실 CD기라고 그 캐시 디스펜서라고 그래서 이제 CD기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에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이런 출금기만 설치가 되다가 그것들이 그 환류식 입출금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완전히 전환이 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리테일 편의점들에서는 아주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저렴한 기기로서 그 여기 리테일 ATM이라는 걸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기기는 이 리테일 기기와 환류식 입출금기. 환류식 입출금기는 금융권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리테일 기기는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기기.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TM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 기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ATM 외에 그 금융자동기라고 하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ATM이긴 하지만 그 ATM 이외에 텔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원들이 사용할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기기이긴 한데요. 그 개원들이 이제 현금을 갖다가 이제 그 고객한테 내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로서 내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어주는 상황에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돈통에서 돈을 꺼내서 개수기로 돈을 세서 이렇게 내어주는데 그 어쨌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고 역할도 겸해서 이런 그 개원용 그 현금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기들은 그 텔러 PC에서 얼마 출금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액수만큼 자동 개수를 해서 이런 기기에서 이제 그만큼의 현금이 나오게 되는 그리고 입금할 때도 똑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 TCR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리사이클러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뭐 다른 말로는 그 개원용 환류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지점에서 사용되는 자동기, ATM 외에 지점에서 그 사용되는 자동기라고 했었을 때 이미 시장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이 TCR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TCR 이외에 다른 그 지점 혁신 솔루션들이 이제 시장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따로 별도로 좀 더 설명을 할 거라서 여기서는 이런 기기들이 좀 더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개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제 설명을 갖다 좀 용이하게 좀 이해를 하시려면 용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늦었는데 좀 계속 뛰어와갖고 물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저희 PU는 1979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네, 1979년도에 설립됐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이제 출범을 한 건 아니었고요. 1979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효성 나일론의 그 효성 컴퓨터 사업부였습니다. 그래서 별도 법인은 아니고, 그리고 ATM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컴퓨터 사업부로 했고 출범을 했었고, 뭐 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효성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PC를 처음으로 만들었었고요. 근데 저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제 PC를 사용하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용 PC를 내놨었고, 사무용 PC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이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쪽에 공급하는 그런 사무용 PC로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금융권에 해당하는 자동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ATM기를 이제 출시를 하고 했었던 것은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 정도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ATM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아까 전에 이제 뒷장에서 보여드렸었던,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거기 해당하는 제품군 중에서는 금융권 출금기, 은행 쪽에서 사용되는 출금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에 말씀드렸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화된 ATM이라고 할 수 있는 한류식 ATM을 이제 90년대 후반 중후반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90년대 말에 이제 해외 진출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90년대 말에 이제 해외 진출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가장 간단하다고 해당할 수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에 해당하는 거에서 가장 간단한 기기라고 할 수 있는 리테일 ATM부터 이제 해외 진출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가서 해외 쪽에 금융권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을 하면서 2008년도에 미국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그때부터 이제 해외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희 이름으로서 누틸러스 효성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독적인 법인으로서 시작을 했던 거였고, 2002년도부터 이제 누틸러스 효성으로 단독 법인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현재에 해당하는 효성 TNS로 사명을 변경을 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결 매출 규모로서는 저희 연결 매출이 24년 기준 1조 3,700억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23년도에 처음으로 1조를 돌파하고 24년에 1조 3천억, 올해 이제 계획은 한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생산 캐파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이제 12,500대로 나와 있는데요. 12,500대를 이제 최대 캐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캐파고, 사실 이제 아까 여기 뒷장에서 제품군을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 뭐 설명을 들으셨던 대로 여기 이 ATM, 리테일 ATM 굉장히 단순한 기기고, 뒤로 갈수록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기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아일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별도로 어떻게 독립된 공간에서도 설치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여기서
입출금기 그리고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활류기라든지 특히 여기 아일랜드 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한 4배, 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을 해서 그 가장 간단한 기기에 해당하는 리테일 기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환산 대수로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월 한 5,000대에서 6,000대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재 사업장으로서는 국내 자회사가 4개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국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NHT, NHCMS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은 좀 핀테크 사업에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는 FMS가 있고, 지금 독립된 그 또 별도의 에이템 운영 그 회사인 에이템 플러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다른 이슈가 좀 더 있긴 한데 어쨌든 요 4개의 국내 자회사가 있고, 그 해외 법인은 그 미국, 멕시코, 중국, 러시아 등 해서 총 4개의 해외 법인과 14개의 해외 법인과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그 미국, 멕시코, 그 다음에 러시아 요 3군데는 영업법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베트남은 지금은 영업도 이제 조금 그 베트남 국내 영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의 이제 생산법인입니다. 저희가 그 현재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캐파 12,500대 그 실질 그 환산 캐파 1,250대, 12,500대, 그 다음에 실제 생산량 5,000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생산 물량 전부 다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고, 예전에는 다른 곳에도 공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베트남으로 이제 통합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나와 있는 그 곳들은 이제 해외 사무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 전체적인 진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팀은 전 세계 지금 51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요거 이제 회사 소비사들에서 가져갔었던 건데 51개국 보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확인도 해보기도 했는데 51개국이 맞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51개국을 매년 51개국에 다 팔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 나갔었던 이력이 있는 국가들을 봤었을 때 51개국에 진출을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그 24년도에 작년에 그 판매했던 국가들을 다 한번 합산을 해봤는데 작년에는 한 39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40개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력이 있었던 국가들을 다 합쳤을 때 한 51개국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해오면서 누적해서 91만 대 정도를 이제 전 세계에 지금 공급해왔고요. 다만 이거는 그 누적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다 합산을 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 91만 대가 지금 현재 다 가동되고 있는 기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기기로는 한 40만 대 정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곳은 이미 저희가 이제 그 2000년대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사업 그 글로벌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08년도에 미국에 이제 법인을 세우면서 이제 해외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국내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제 해외가 이제 훨씬 더 큰 부분이고요. 저희의 매출 규모로 봤었을 때는 지금 약 80% 정도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24년 기준으로 1.4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1.1조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국내에서는 한 3천억 정도 이 정도 하고 있다. 서비스랑 제품 다 포함해서 그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마켓쉐어를 1위를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가 있고요. 그 한국이 한 50에서 60% 정도 마켓쉐어를 가져가고 있고, 미국은 한 35%. 이건 이제 리테일,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리테일 기기로서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걸 다 합산해서 대수 기준으로 하는 거긴 한데 35% 정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좀 그 차이가 좀 편차가 좀 크게 나긴 하는데 한 50에서 70%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소개 자료에서 가져온 거라서 사실 여기 딱 나오진 않았는데 사실 러시아가 그 가장 그 높은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그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호주, 인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과제가 있는 국가긴 한데 지금 아직까지 금융권에 제대로 들어가지고 있지는 못한 국가고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테일이라고 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국가가 좀 한정적이기도 한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한정적이기도 한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시장이 조금 먼저부터 이제 시작됐던 국가라서 이제 호주에서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마켓시어 대수 위주로 마켓시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참고적인 거라서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주요 은행에는 다 들어가 있다,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할 만한 부분은 은행이 아닌 데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신세계라든지 이마트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리지 않았었던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금융 자동기 이외에 아까 전에 이제 금융 자동기로서 대표적으로 ATM과 그다음에 지점 혁신 기기들, 그다음에 TCR 이렇게 해서 제품군을 설명드렸는데 거기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거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금융 자동기라는 것에서 금융이란 말 떼고 자동기로서 이제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셀프 체크아웃 기기, 그러니까 무인 계산대에 해당하는 기기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 모르셨겠지만 저희가 이마트에 가보면은 자동 계산대, 셀프 계산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셀프 계산대는 전부 다 효성의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주 역량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번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고객 포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 포커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기기들을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좀 제공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제 대형 기존 경쟁사들은 사실 굉장히 여기서 오랫동안 해왔었던 그런 업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준화돼 있어서 그 표준화된 제품만 공급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후발 주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맞춰서 고객의 커스터마이즈된 고객 센트릭된 커스터머 센트릭된 제품들을 이제 공급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걸 갖다가 저희 핵심 역량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핵심 역량이 사실 뒷받침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핵심 모듈을 전부 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현금 출금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입금하는 모듈도 있겠고 현금을 입금하는 모듈에서 저희는 수표도 같이 받고 있어서 현금과 수표를 동시에 받는 그런 모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환류식 모듈이 있습니다. 그런 주요 모듈들을 다 직접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 포커스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즈니스 수익적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ATM을 이제 만들어서 은행권의 고객들한테 공급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하나의 운영 사업체로서 직접 ATM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편의점에 있는 ATM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있는 편의점에 마이캐시존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ATM 쓸 때 거기 뭐 브랜드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보지 않으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마이캐시존이라고 되어 있는 브랜드로서 운영되는 ATM들이 편의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ATM이고요. 그렇게 그 ATM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이 니즈를 좀 더 잘 알 수 있고 이런 내용 핵심 모듈을 직접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런 직접 어떻게 보면은 고객 입장에서 저희가 직접 ATM을 운영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 포커스된 그런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이것들을 저희의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핵심 역량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사들은 되게 표준화된 제품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시장 내에서 사업을 해왔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사들이 해주지 않는
그런 영역들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고객 커스된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고객 특화 제품들을 통해서 시장을 갖다가 뚫고 진입할 수 있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 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되기도 했었지만, 반대로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경쟁사들 표준화된 제품 이렇게 말씀을 제가 표현도 했었었는데,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고객마다 하나씩 맞춰주게 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 소량의 다품종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번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을 갖다 뛰어넘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품번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좀 비효율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저해가 되고, 구매하는 상황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부분이 그 후발주자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한편의 그 이윤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좀 하게 되는, 지금 와서는 조금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까지를 기본적인 저희 그 PU의 계략적인 이제 소개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좀 사업 현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자료로서 나갔던 거랑은 좀 다르게 제가 좀 어제 한번 보면서 좀 새롭게 좀 구성을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 사업 현황은 이제 좀 저희가 이제 핵심 부분이 ATM이기 때문에 그 ATM 사업 중심으로 일단은 구성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좀 일반적인 그 시장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다가 좀 바꾸게 된 게, 사실 기본적으로 그 ATM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드리면은 그거 사양 산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장 제가 지금 우다가 이제 그 지갑을 봤는데 제 지갑에도 지금 1,000원짜리 한 장이랑 5,000원짜리 한 장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이제 뭐 쓰지도 않는데 ATM 산업 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뭐 한 2, 3년 가다가 없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만 볼 것만은 아니다. 물론 이제 ATM 시장이 뭐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기 좀 어렵긴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자료 구성을 조금 다르게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그 신입사원 교육할 때 만들었었던 거라서 이제 뭔가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었던,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주변에서 왜 ATM 시장, ATM 회사 같은 데 들어갔느냐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특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에서 얘기하면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줘라 라는 측면에서 만들었던 거라서 약간은 여기 계신 분들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자료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일단은 좀 과거에 했었던 것부터 좀 역사적으로 좀 흘러가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ATM 업계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한국이었으니까 한국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ATM 시장이라고 하면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상황만 가지고 전체 시장을 좀 판단하기가 쉬운데요.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낮은 현금 거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현금 거래 비중이 제가 지금 마지막 봤던 게 5%인가 3%인가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거래 수준이 굉장히 낮고, 아마 제가 아까 전에 제 지갑 안에 1,000원짜리 한 장이랑 5,000원짜리 한 장 들어있다고 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고, 아니면 아예 지갑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낮은 한국 시장을 갖다 보면은 굉장히 낮은 현금 거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용카드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정부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용카드를 갖다가 좀 발급을 남발했던 측면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그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보급률이 세계 1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자료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2015년에 그 신용카드 보급률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뭔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인터넷 모바일 뱅킹 거래가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모바일 뱅킹 거래가 증가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ATM이랑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인터넷 모바일 뱅킹 거래에서는 그 현금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이랑 관계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영향을 주는 거는 그다음에 그 모바일 그 인터넷 뱅킹 증가가 이제 지점수 축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보통 이제 저희가 ATM 찾아갈 때 보통 지점을 찾아가잖아요. 지점에 사실 대부분 ATM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지점이 없어지면은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ATM도 같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모바일 뱅킹 증가가 결국은 ATM 시장에도 좀 악영향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ATM 시장의 미래는 조금 아무런 측면도 있다. 다행히 저희 회사에서 오신 분 중에서 그 국내 영업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요. 계시면은 이거 뭐냐고 이럴 수도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한국 ATM 시장의 미래는 조금 암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도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ATM 시장이 상장 산업이라고 말씀드린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국내에서 바라보는 시각만큼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말을 갖다 글로벌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글로벌 그 시장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제 제가 한국 시장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현금 거래 비중을 갖다 가장 먼저 말씀드렸고, 사실 이제 그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기도 한데,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준비했던 자료를 급하게 넣은 거라서 업데이트되지는 못한 거긴 한데, 그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릴 때 국내 같은 경우에는 5% 3% 정도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요 색깔이 이제 현금 거래 비중인데, 그 선진국까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거 여기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30% 정도지만 이것보다 좀 나아서 한 20% 정도 현재 수준이 됩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만큼 사실 신용카드 개설이 쉬운 나라가 없고 개설이 쉬운 나라가 없거든요.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그냥 그 유학생들도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계좌 개설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용카드나 그 신용카드 거래를 갖다 하기 어려운 그런 그 계층들이 사실 상당히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선진국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현금 거래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사실 차이나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웃데이트된 얘기라고 할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 이제 뭐 그 현금이랑은 좀 다른 측면에서 좀 그 현금 일반적인 투자랑 다른 측면에서 줄어든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보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래 통제에 대한 측면에서 디지털 거래를 계속적으로 그 정부 쪽에서 유도를 하면서 그랬던 측면이 있는 거라서 약간 다른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에 대해서도 한 20%에서 한 15% 이상의 그 현금 거래 비중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어떻게 보면은 개발도상국들에 해당하는 국가는 더 많을 것도 없죠. 아직까지 50%가 넘는 현금 거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일부 현금 거래가 줄어든 측면이 있어도 그걸 뒷받침해주는 다른 그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있다. 그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 거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내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라는 측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ATM 거래 측면에서 보면은 ATM 거래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현금 거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연관이 된 거고, 사실 이건 RBR 자료에서 가져온 거, RBR이라고 이제 저희 이제 그 시장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어떤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작년에 사이즈 하나를 새로 샀는데 이건 이제 그 전에 샀던 그걸 가지고 만든 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한국이 어딘가를 찾아보면은 여기 링크돼 있습니다. 이거는 ATM 거래 지금 대당 그 거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ATM에 가도 현금 사용량이 그만큼 많이 적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ATM 가서 이제 줄을 설 일이 별로 없고, 사실 그 부스에 들어가면은 사실 사람 수보다 ATM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현금 사용, 그 ATM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월 평균 그 거래 건수가 1000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금융권 포함해서 되는 건데 어쨌든 1000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전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지금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보다 그 해외의 ATM 거래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권이나 그런 그 개발도상국들에 가보시면 아직까지도 특정 날에 보면은 ATM에 막 줄을 서서 그 사용하는 것을 아마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그런 우리나라랑 다르게 ATM 거래는 여전히 활발한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ATM 보급률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이미 ATM 거래 그 건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현금 거래가 낮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렇게 낮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ATM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그것도 월등히 높은데, 여기 보면 이제 100만 명당 ATM이 몇 대가 이제 깔려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쓰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월등히 많이, 지금 2위보다도 훨씬 높은데 이렇게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 이런 배경에서 사실 이제 한국의 ATM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ATM 시장만을 보는 거랑 굉장히 시각을 좀 다르게 해외 시장에서 봐야 된다 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ATM이 국내가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인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우리나라처럼 ATM 찾기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ATM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보면은 아직까지도 ATM 보급률이 낮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잠재적인 시장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